안녕하세요. 최근 베나TV 영상을 무단 복제, 편집,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발견하여 저작권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 채널 폐쇄 조치를 합니다. 영상을 무단 복제, 업로드하는 것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단, 원본 영상 공유하기는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이 무단 업로드한 영상을 모두 찾기는 어렵습니다. 베나TV 영상이 다른 채널에 업로드된 경우 즉시 댓글, 제작진 이메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더불어 후원금,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우 홍보인데 홍보 팀장? 네네. 주로 어떤 일이에요? 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제 나우의 활동과 북한 인권에 관련된 홍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워낙 대표님이 나랑 막 이리저리 막 해보자 그날은 없대갖고 가시더니 바쁘셔갖고 지금 나는 나우 단체가 마음에 들거든요. 네. 같이 그런 활동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홍보팀장님이 가서 말씀 좀 잘 하시고 1일 네. 베나TV 홍보팀장 더 바쁠 수도 있는 게 요즘 연애도 하시죠 대표님? 베나TV는 이런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네. 또 홍보를 해줄 수 있잖아요. 나우 하는 일 네네. 같이 우리 공조합시다. 네네 알겠습니다. 내가 나우가 마음에 남북공조 화이팅! 우리 기획회의 좀 해봅시다. 나우팀 네 알겠습니다. 나우팀 네. 준비 시작.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탈탈 2부입니다. 네,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2005년. 네. 그 당시에 18살이셨고요. 그쵸? 18살 맞습니다. 맞으시죠? 네네네. 비행기 타고 한국에 딱 오셨을 때 그 네. 인천공항이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납니다. 그때도 되게 의리의리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TV로만 보던 이제 드라마에서만 보던 공항을 직접 봤는데 되게 불빛이 멋있더라고요. 네. 사실 저녁에 들어갔거든요. 네. 아, 그럼 그래서, 야경이. 네. 그렇죠 이쁘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는데 너무 불빛이 밝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오래 있었지만 그만큼 밝진 않았어요. 야경이 멋있지도 않았고 또 이제 쭉 타고 이제 버스 타고 이제 들어오는데 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물론 차들이 많긴 했지만 뭐라 그럴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살던 도시가 또 소도시였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정말 생전 처음 본 멋있는 차들이 막 지나가고 아파트도 대부분 높고 무엇보다 네. 왜요? 뭐죠? 사람들이 다 이쁘더라고요. 네. 그러면 국정원 하나원 들어갈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네. 그 당시 미성년자로서 좀 다른 점들이 있었나요? 이렇게 다른 탈북자들과? 사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는데 물론 제가 성인이 돼서 조사를 못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건 없었고 보통 이제 국정원이라기보다 합동신문조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한 며칠 정도를 이제 몇 명이서 4명 내지 3명 정도가 한 방을 이제 쓰면서 대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왜 대기냐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조사관이 조사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북한에서 온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간첩인지 진짜 그게 아니면 조선족인지 그러니까 중국의 조선족 동포인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1살 때 북한에서 나왔고 중국에서 횟수로는 7년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살았던 기억이라든가 그렇죠, 어렸을 때 기억이라는 건 사실 뭐 누구를 때리고 뭐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굉장히 단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사할 네. 때 보면은 청소년이 뭐 학교 다녔으면 어디 학교 다녔는지 네. 그리고 학급 동무들 이름 다 적어라. 네. 그리고 뭐 학급 동무들 최근에 뭐 한국 올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적어봐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전혀 생각이 안 나셨죠? 네, 전혀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저한테 A4를 한 이 정도 두께를 이제 툭 그쵸. 주면서
기억나는 거 너의 다 써라. 기억나는 거 모든 걸 다 써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썼거든요. 그래서 기억나는 거 정말 저는 기억나는 거를 기억나는 걸 다 썼거든요. 썼는데 보더니 장난치냐고 다시 쓰라는 거예요. 다시 썼죠. 근데 다음 날에도 또 다시 쓰래요. 그거를 한 3번인가 4번인가 반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 탈북자 맞냐 이러는데 그래서 정말 저도 울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소년단 선서 쓰라고 했나요? 소년단 쓰라고 가요 뭐 이런 거. 예 쓰라고 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 그 시기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였으면 북한에서 소학교였으면은 뭐 소년단 선서 아니면 가요 이런 거 써라 하고 학급 동문을 쓰는 것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뭐 중학생이었다 그러면 청년동맹이라는 데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동맹 선서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썼었어요, 진짜로. 기억이 안 나시니까 뭐 어떻게 증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네 기억이 안 나서 되게 곤혹을 치르고 있다가 다행히도 저희 어머님이 그 저랑 탈북을 같이 하셨지만 그 상하 영사관에 같이 들어가셨지만 한번 이제 북송된 어떤 시기에 있으니까, 예 네. 이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상하이 영사관에서 이제 좀 이제 배려를 해줘가지고 저보다 일찍 한 6개월 정도 일찍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그 과정을 다 거치고 한국의 인천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살고 계셨는데 이제 합심해서 합동신문조사기관에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저희 어머니가 전화 어머니한테 연락을 연결을, 해서 네. 저희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증을 서가지고 아들을 이제 내가 내 자식이고 보증을 산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원에서 정확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2005년도 10월 28일 날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10월 28일 날에 들어왔고 그 과정을 거치고 하나원에서 제가 12월 27일인가? 예, 그때 이제 퇴소를 했어요. 퇴소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때 인생의 2번째로 이제 보증을 서셨는데 이제 하나원에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이제 미성년 아니 그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 미성년자에 한해서 이제 하나원에서 미리 조기 퇴소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원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인생 2번째로 보증을 서셔서 저를 조기 퇴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정착을 잘 할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나와서 빨리 공부를 해라 하시면서 저를 며칠 만이지 한 2주 좀 됐나요? 그 정도 되는 시점에 저를 이제 퇴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일이 또 12월 31일이에요. 마지막 날이거든요. 나오자마자 어머니랑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생일도 파티하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또 계획도 했겠네요. 그쵸, 네. 제가 그렇게 한국에 딱 나와가지고 물론 저는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는데 되게 굉장히 무지했던 게 저희 집이 국민임대 아파트예요. 네.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운이 좋게 국민임대 아파트를 이제 배정받게 됐는데 이게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1년 만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입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새 아파트 수준 새 아파트죠. 새 아파트였는데 딱 들어갔는데 물론 제가 들어갔는데 집을 들어갔는데 집이 되게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런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나눠지고 그런 걸 알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알게 됐을 때 뭐 특별한 생각이 또 드는 게 있었나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좀 뭔가 슬펐던 게 나는 좀 성공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25살 될 때 나만의 직장을 가지고 정장을 입고 나만의 집에서 나의 차를 끌고 이제 네. 살아갈 거다라고
각오를 다졌지만 지금 네, 어렵죠. 그렇죠. 네. 가정에 또 네. 사연들이 네.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조기 퇴소를 하셔서 어머니가 교육열이 굉장히 네. 크셨잖아요. 네.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예,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조기 퇴소 시키면서 한양학원이라고 검정고시 학원인데 그쪽에다가 이제 보내주면서 가서 너는 무조건 공부를 빨리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을 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우선은 따고 얘기를 해라고 해서 네. 그때는 제가 사실 반항을 잘못했어요. 네.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고등학교 졸업증을 이제 검정고시 한양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2006년도 5월달에 초등학교 검정고시는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네. 5월달에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4월달에 중학교를 보고 8월달에 고등학교를 보고 해서 딱 끝내고 나서 자유구나 하고 이제 알바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 학원을 다니면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초등학교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강사님한테 손을 들고 질문했거든요. 질문해서 어떤 식으로 질문했냐면 북한 사투리로. 그렇죠. 네. 언제 얼마 안 됐어요. 제안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제발. 이게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원 친구들이 물론 친구들은 아니에요. 다 이제 어른분들이에요. 한 이제 60대 분들. 그러니까 그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교육과정을 경제 못 상황 받으셨던 때문에 분들. 못 받으셔서 이제 늦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셨는데 되게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제가 무슨 시점이었냐면 이제 내가 이제 25살 때 뭐 해야지 하고 각오하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니까 되게 무슨 마치 진짜 제가 그 상하이 영상관에 있을 때 그 한국 TV를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 마치 내가 이방인인 그 감정을 또 한 번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그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말투를 이제 어투를 바꾸려고 표준어로 바꾸려고 어떻게 노력했냐면 정말 지독하게 자기 전에 30분 정도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상황을 만들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그것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중학교 올라가니까 더 이상 저에 대해서 이상하게 쳐다도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저도 학원을 다니면서 중학교부터는 이제 그 비슷한 연령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사귀게 되는데 그 친구들도 사귀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는 상상도 못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다 말을 바꾸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검정고시를 다 끝내고. 근데 보통은 대안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일반 학교를 이제 가거나 하는데 네네. 굳이 검정고시를 보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우선은 제가 한국에 왔을 때가 18살이었고 네, 18살이었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게 19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19살에 초등학교는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대안학교라는 곳 자체를 몰랐는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원래 전교로 걸려요.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는 게 하나원에서 조기 퇴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같이 나오면은 그 탈북민들끼리 정보가 교환이 되는데 단절이 되셨던 거예요. 네네. 그 기수랑도 약간 교류나 그런 게 잘 안 되셨나 봐요? 저는 제 하나원 기수 친구가 지금도 계속 교류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포함해가지고 4명 정도밖에 없어요. 네, 4명 정도가 아무래도. 전부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검정고시를 무사히 마치시고 네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들어가셨어요. 네네. 당시에 경찰이 되는 게 꿈이셨나요? 사실 경찰행정학과를 들어가게 된 것도 굉장히 좀 저의 의사보다도 저희 어머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는데 저는 그 검정고시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꿈이
25살에 이제 나만의 집과 그러니까 나의 재산을 가지고 생활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학업은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돈을 벌자. 돈이 최고다. 네. 그래서 돈을 벌자 해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동네에서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장이 아니고 사장님이 네. 사장님이 네. 저를 이뻐해 주셔가지고 알바를 시작해서 직원까지 됐어요. 직원 됐는데 제가 그 사장님이 좀 배려를 해준 게 알바를 하면 아무리 하루에 8시간씩 뭐 30일 중에서 이틀 빼고 28일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직원이 받는 월급보다 적다 하면서 돈을 더 줄 테니까 이제 직원으로 하자 해가지고 어찌됐든 전 직원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얼마나?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 했었어요. 네. 6개월 정도 하고 그때가 언제였지? 제가 정확히 시기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다니고 거기서 계속 일을 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놓고 하는 말씀이 남자가 그것도 탈북자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배워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학교를 가야 예, 된다. 예, 배워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때부터 좀 조금씩 어머님한테 반항을 좀 시작했었거든요. 어머님한테 나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4년 동안 학교에 가서 이제 어찌 보면 그때는 저의 입장에서 시간 낭비였거든요. 4년 동안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내가 4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나는 더 현실적인 것 같고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강한 의지로 남자는 그래도 배워야 된다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관계가 안 좋았었어요. 어머니랑 의견차가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했는데 저는 졌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그러면 뭐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우선은 내가 잘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잘하는 게 일단 중국어더라고요. 중국어를 잘해가지고 그러면 이 중국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의 이제 무역이라든가 그런 경제가 이제 한국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뉴스 통해 가지고 뭐 중국에서 뭐 한국에서 진출하는 기업이 막 하는 거를 자주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골랐던 게 연세대 경영학과랑 외대 중국어학과 두 개를 이제 골랐었어요. 중국어학과는 많이들 네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네. 골라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도 두 곳에서 다 이제 합격했고 다 합격한 건 아니고요. 이제 면접일까지 잡혔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연세대 면접이 오전이고 외대 면접이 오후인데 그 시간 텀이 1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욕심 같아서는 연세대 명문대를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외대는 과연 명문대인데.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네, 죄송합니다. 연세대를 네. 가고 싶은데. 연세대를 가고 싶었는데 경영이 제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특히 영어 같은 게 어렵다고 들어가지고 내 주제 물론 외대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내 주제 경영을 가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학과야. 네, 경영을 포기하고 내가 잘하는 중국어 특기를 살려서 미래를 도모해보자 해서 외대를 갔어요. 그래서 외대를 가서 면접을 봤는데 그때가 2008년도였거든요. 2008년도 가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면접관님이 세 분이셨고 이제 저랑 면접을 본 외국인 친구가 중국인 친구였는데 둘이서 봤어요 면접을. 네. 둘이서 봤는데 저는 중국어 학과를 지원해서 이제 자신이 있었거든요.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기소개서도 굳이 스피치인데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 실력에 너무 자신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정말 당황스럽게도 교수님이 영어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네.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저는 영어를
영어로 자기소개할 만큼의 실력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네.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 알아보니까 하필 그 해에 9명을 이제 탈북 대학생 9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45명이 따라고 하는 거예요. 하필 그 해. 네. 2008년이셨다고요? 저도 있었습니다. 아, 이거 좀 떨어지고 농입니다. 제가 2008년에 한국에 왔는데 무슨 수를 거기가 있겠습니까? 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한다. 네,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어학과 떨어지고 네네. 지금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공부학번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다시 공부를 하셔서 네. 그 경찰행정학과로 시험을 보신 건가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좀 상심해가지고 어머니랑 또 이제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이렇게 봐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지 않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한 번만 하고 포기할 수 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잠깐의 트러블이 있었다가 그 다음엔 내가 뭐 할까 하다가 어릴 때 제 꿈이 저희 친아버지가 해군 장교셨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그 어찌됐든 군인이셨고 하다 보니까 유니폼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유니폼을 한번 입어볼까 찾았는데 군인은 너무 힘들 것 같고 경찰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때 검정색 이제 정복을 입고 그랬을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경찰을 가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찰대학교를 알아봤어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합격하려면 내가 10년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해서 경찰대는 감히 못 가고 이제 어떻게 운이 좋게 동국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사실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동국대를 이제 지원을 하면서 그때도 역시 외대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때는 좀 나름대로 전략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중국어 아니에요. 무역 통상학과로 이제 지원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지원한 거는 사실 다니고 싶었다기보다도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합격하고 간둔다 이런 너희들이 나를 떨어뜨려 오기가 생겨서 많은 그랬는데 학생들이 하는 생각이죠. 어떻게 감사하게도 두 곳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 외대는 이제 안 가고 이제 동국대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입학하게 돼서 공부학번으로 이제 제가 몇 살 때였지? 공부학번이면 21살 때였나? 22살인가? 예, 그럴 겁니다. 맞아. 제가 지금 머리가 좀 안 나. 네, 22살 때였을 것 같네요. 2005년에 18살이었으니까. 그럼 학교 다닐 때는 뭐 특별히 어려운 점 없었나요? 사실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영어가 가장 어려웠어요. 다들 이제 탈북 대학생들이 겪는 고초 중에 하나가 영어인데 영어가 가장 어렵고 두 번째는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의 텀이 되게 길어요. 못했던 이게 텀이. 그래서 공부에 취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보통은 대학교는 좀 뭔가 이제 과제를 내주면 자기가 그 과제에 맞게 자료도 찾고 또 조사도 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물론 다 남북한 학생이 다 익숙지 않겠지만 그런 게 너무 낯설고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많이 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동기 애들이랑은 좀 많이 친해지고 그랬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크게 어려움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겪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많이 놀았거든요, 제가. 네. 소심한데 많이 노시는 분. 근데 그 동국대 하면은 외대만큼이나 탈북 대학생들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갔을 때는 좀 그럼 많았었나요? 탈북자 뭐 동아리 같은 것도 있고 커뮤니티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저와 이제 제 친구가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인연이 참 깊은 게 같은 하나원 기수고요. 나이도 똑같고 거기다가 같은 대학교에 같은 학번이에요. 그다 전공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 친구랑 지금 12년째 이제 서로 만나고 있는데 물론 남자입니다. 예. 이제 만나고 있는데 이 친구랑 저랑 이제 우연히 같은 학교에 지원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탈북자가 누가 있을까라고 알아보자 해서 알아봤는데 저희 과에는 그 전까지 탈북 선배가 한 명이 딱 있었던 거예요. 이름이 무림이었나 그랬는데 그 선배가 한 명이 딱 있었고 다른 과에는 거의 없었고 그리고 그때 만났던 게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나우의 지성호 대표거든요. 그리고 지성호 대표가 그때 법학과에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같은 학번이시라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학교에 들어갈 때는 탈북 학생들이 동국대에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어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정도 인원이었어요. 그랬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저도 학교 생활에 낯설고 친구도 낯설고 심지어 그때는 대표가 아니었어요. 예, 성호 형이었어요. 네. 성호 형도 많이 낯설고 그래가지고 든 생각이 뭐였냐면 후배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좀 뭔가 겪지 않게 해주자 해가지고 만든 게 통일 리더십 학술 동아리라고 동국대 최초의 탈북생 동아리가 정말요? 네, 저희가 그렇게 만들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면 챙겨주자는 의미로 만들어서 이제 동아리 회장을 이제 성호 형이 하고 그때부터 뭔가 네, 그때부터 이제 회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 하고 이제 제 친구가 이제 행정팀장을 하고 등등등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KBS랑 연합뉴스에서 이제 경찰 행정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셔가지고 저와 제 친구를 따로따로 각각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인터넷 기사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2010년도에 저희 후배로 2명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11년도에 또 3명인가 4명인가 들어오고 그 뒤로 점점점 저희 과에 제 후배님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과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동아리는 더 커지고 후배들한테는 좀 더 챙겨주고 그러니까 챙겨줬다는 게 저희가 사실 어느 대학생도 그렇겠지만 특히 북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등록금 같은 경우 이제 국립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사립대는 이제 국가와 학교에서 반반씩 지원을 해줘요. 근데 사립대라고 다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사립대에서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해주겠다면 어쩔 수 없이 50%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요? 네네. 무조건 저는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통은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 1인 기준으로 이제 그때는 훨씬 더 낮았죠. 1인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초 수급자 비용이 48만 7천 원인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집세를 내고 교통비를 하고 식비를 하고 하면 사실상 학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재 살 수 있는 교재 비용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그렇게 생활한 친구들이 물론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많잖아요.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친구 이제 남한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그래도 20년 동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살면서 자유와 이제 자본주의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이제 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근데 대신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그런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은 경향도 좀 있고 해서 많이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네네네. 그래서 좀 많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학교를 다니거나 그러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동아리 회장이었던 이제 성호 형이 어떤 분의 이제 후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후원을 받았다기보다도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사정을 들으시고 그러면 정말 어려운 친구들 이제 몇 명을
한테 이제 교재비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죄송해요 이거를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지성호 대표가 그 이제 건강상으로 좀 이제 불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몸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분이 이제 지성호 대표의 상황을 알고 이제 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후배들한테 이제 교재비로 나눠준 거예요. 지성호 네. 대표님이? 그게 시초가 돼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이제 장학금을 저희는 원래 사실 학교 그러니까 동국대는 사립대거든요. 네. 사립대 같은 경우 이제 등록금을 반값을 면제받게 되면 교내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외부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근데 네. 지성호 대표가 이제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살고 해서 학교에서 이제 지성호 대표한테 그러니까 그때는 형이었으니까 네. 성호 형한테 이제 열심히 산다고 장학금을 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동아리에다가 운영 자금으로 넣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애들 후배들 이제 교재비를 이제 15만 원씩 해가지고 주고 나머지를 이제 동아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시초가 돼가지고 거의 저희가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장학금, 그러니까 장학금이라기보다 또 교재비죠. 교재비 정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되게 쉽지가 않은 게 저도 사실 이렇게 돈을 받으면 내가 써야지 그런데 그렇죠. 사실 100만 원 정도 않잖아요. 받으면 여행도 갈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힘들다는 거를 이제 아니까 다른 이제 후배들도 힘들겠구나 하고 이제 나누는 거를 보고 이 사람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따르게 됐는데 사실 성호 형이랑 이제 알게 된 것도 되게 좀 웃지 못할 사연이 있는데 학교를 들어가면 레벨 테스트를 받아요. 네. 레벨 테스트, 영어 레벨 테스트를 받는데 제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 실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이제 거쳐야 되는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베이직 리딩이라고 문장을 해석하는 정도의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을 들어갔는데 이제 저와 친구가 그 수업을 같이 신청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구 형이 그때 이제 저쪽에 멀리 앉아서 같이 그 수업을 신청을 한 거예요. 마침 하필이면. 네. 하필이면이라니요. 마침. 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이제 듣고 있었는데 그 수업이 어떤 수업이었냐면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나가서 발표하고 하는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성우 형이 발표를 하는 주였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말투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말투잖아요. 감이 오죠. 네. 그래서 친구랑 이제 같이 앉아서 저게 달국자구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은 거예요. 듣고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성우 형이 와서 하는 말이 혹시 너도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네. 돼가지고 그래서 인연을 이제 쭉 유지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겪었던 시행착오를 후배들한테 이제 겪지 말게 하자고 이제 동아리도 만들게 됐고 또 자기가 받은 장학금을 이렇게 나누는 거 보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다가 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 이제 전공을 그렇게 한 것도 경찰이 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어찌됐든 저는 경찰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어서 네. 경찰 공부를 제가 3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우에서 이제 그때가 성호 형이 2010년도에 이제 나우를 이제 몇몇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만들게 됐는데 저는 이제 나우가 만들어지고 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지난 시점부터 합류를 해서 같이 활동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저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이렇게 막 잘 못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받았던 것도 많이는 없고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검정고시를 가게 된 것도 아니 검정고시를 간 게 아니고 이제 그 조기퇴소를 하나원에서 조기퇴소를 하게 된 것도 사실 이제 북한 사람이랑 만나지 말고 이제 한국에서 나만 그냥 잘 살 거야 하는 생각도 있었고 저희 어머니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해가지고 북한을 잊고 싶은 약간 네, 네.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다 끊고 이제 한국에서 제대로 살아보자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뭐 하나원도 조기 퇴소하게 됐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나만의 이제 뭐 그렇다고 제가 어디 혼자서 막 처박혀서 막 그러진 않았고 이제 탈북 친구들을 많이 안 만났어요. 많이 안 만나고 활동도 안 하고 어떤 모임도 안 나가고 그래서는데 2010년도에 이제 그때 성호 형이 나우라는 단체를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는데 저는 그때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학교 그 경찰 시험 공부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연히 한번 이제 모임에 나갔다가 성호 형이 이게 다리를 저는 거를 봤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좀 뭐라 그럴까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사고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활동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좀 저는 궁금하면 좀 찾아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좀 뒤져봤어요. 자료 같은 거를 인터넷에서 뒤져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어찌됐든 나는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한 번 나갔다가 이제 한 번, 두 번 더 나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나우에서 이제 홍보팀장도 하고 있고 근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북한이라는 그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빨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싶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대학 생활도 그렇고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지성호 대표님께서 거기서 이제 장학금을 받은 걸 학생들이랑 나누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조금 처음에는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저렇게 살지라는 궁금증은 안 드셨나요? 우선은 안 들었습니다. 제가 수혜자였기 때문에 받으셨군요, 본인이. 본인이 교재비를 받으셨군요. 네, 그래서 네. 저 사람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우에 들어가신 게 2012년인 건가요? 네, 얼추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한 5년 정도, 네. 5년 차인데 네, 나우에서 그럼 일하시면서는 네. 뭐 지성호 대표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 일하면서 또 어려운 점이나 그런 건 있었나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저희가 그 나우가 10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그 통일부에 등록이 된 건 2013년도예요. 3년 동안 저희가 등록을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게 저희 물론 그 전에는 없었지만 나우 역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쭉 봤는데 그 200달러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200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 200달러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한 것도 우리가 뭐 단체를 만들어서 누구를 뭐 도와주고 하자 그것보다도 북한 사람이고 북한의 현실이런데 이거를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거든요. 그리고 그 나우가 결정적으로 이제 발대식을 가지고 물론 그때는 동아리였지만 하게 된 계기가 로버트 박이라고 이제 미국에 계시는 재미 교포시죠? 한인 2세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이제 북한의 상황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저희 지성호 대표와 함께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동거를 하다가 상황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홀로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북한을 회개시키겠다라고 이제 성경책을 들고 두만강을 건너서 들어갔다가 이제 잡혔었어요. 이제 그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를 보고 저희 지성호 대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탈북자도 아니고 어찌됐든 미국 사람이 왜 다른 나라 저기 먼 동양의 나라 인권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냐에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탄생이 된 게 나우였거든요. 그게 2010년도 4월 10일인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나우가 발대식으로까지 $200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북한 상황이 이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알립시다 라고 해서 피켓을 제작해가지고 강남역이라든지 아니면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역이라든지 광명역이라든지 철산이라든지 그런 역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이제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지나가는 분들이 이제 고생한다고 이제 음료수도 사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뭐 어떻게 되다 보니까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후원금이 200만 원이 돼가지고 그 후원금을 저희가 어떻게 쓸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저희는 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그때 식견이 많이 짧았던 게 대학생들을 위해서 역시 교재비를 나눠주자. 학생들이 어렵게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당시 저희 부대표님이 영인 출신이신데 부대표님이 그러지 말고 저기 중국에서 이제 인신매매 당하는 탈북 여성들이나 노약자들이나 그런 탈북자들 구출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구출을 시작하게 됐어요. 되게 그분의 아이디어. 예, 되게 어영부영하게 저희도 아니 어찌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탈북 이제 대학생들 한국에서 어찌 됐든 기회가 있으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출하자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그 200만 원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게 저희도 이제 이 구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을지는 상상도 못한 게 저희가 그 구출하려고 돈을 만든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돈을 저희가 쓰려고 하니까 쓸 곳을 못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의미 있게 쓰자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건데 어느덧 이제 지금 저희가 217명인가 200여 예. 그 사이 또 더 네. 늘었네요. 지금 그렇게 지금 구출을 이제 하게 됐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는 우리들의 깨알 홍보 지성호 대표님이 나오신 그 부분을 보시면 더 자세한 네. 이야기 들으실 수 있고요. 또 김건우님은 거기서 홍보팀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홍보팀장으로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주로 이제 나우와 관련된 행사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이슈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런 거를 나우 회원과 그리고 국민들과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영어로 해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알리는 역할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홍보는 어떠한 특정 단체나 아니면 종교나 기관에 대한 홍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좀 더 벗어나가지고 인권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지성호 대표님을 처음 이제 이런 분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게 그 오슬로 포럼인가요? 오슬로 포럼. 오슬로 네네. 포럼인가 거기 가서 이제 연설을 하셨는데 그때 지팡이를 2개를 이걸 2개 가지고 나는 탈북을 했다라면서 그 영상을 봤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나우의 대표님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또 전 나우가 그냥 영어로 나우 지금 그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우가 또 약자죠. 네네. 그 뜻을 풀면은 또 그 나우라는 단체의 북한 핵심적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나우가 영어 스펠링이 NAUH가 모여져서 이제 발음으로 이제 나우라고 부르는데 그 풀네임이 Now Action and Unity for Human Rights라고 해가지고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지금 행동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만들게 된 게 이제 그때 저희가 발대식을 할 때 그 외국인, 그러니까 재미교포도 있었고 한국인도 있었고 한국 출신도 있었고 이제 북한에서 태어난 출신도 있었고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정치나 종교를 다 떠나가지고 오로지 이제 인권 하나만 보고 이제 하자 해가지고 나왔던 명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217명인데 그 초기에는 2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어떻게 재정 상황이 충분한가요? 구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예, 이게 사실 구출이라는 게 좀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잘못되면 좀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사고는 아직 한 번도 없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다행이네요. 예, 없었고, 재정 상태는 사실 재정 상태라는 걸 그럴 많이- 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사실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왜 안 좋냐면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살기도 어렵고 한데, 그렇다고 저희가 막 이제 북한 사람들 위해서 이제 후원을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지도 못하는 게,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쉽게 이제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게 공감을 잘 못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정말 북한이 이제 사람이 그렇게 학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이제 중국에 이제 그렇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인권유린을 당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걸 많이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결정적인 거는 나우가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이제 잘 모르고 계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후원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물론 나우가 이제 다 그 중국에 계신 분들, 탈북민 분들을 다 구출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데, 저희가 가끔은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같은 이제 구출 요청이 이제 두 건이, 예를 들어서 두 건이 들어왔는데, 한 분은 좀 상황이 괜찮은 분이시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지만 신변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한 분은 이제 인신매매로 팔려가가지고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구출할 수 있는 비용은 200만 원밖에 없고, 그러면 누구를 구출해야 되겠냐 하면 당연히 저희는 좀 더 어려운 분을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한 몇 번 있었거든요. 저희가 재정 상태가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지성 대표님도 나오셔서 얘기하실 때 네. 그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네. 하셨었어요. 네, 어느 분을,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도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 이 사람의 지금 얼마나 위험에 처해져 있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 가장 좀 마음이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후원자가 그닥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무지해서 관심이 없는 거지, 또 계속해서 이제 홍보팀장이시잖아요.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알리다 보면은 후원자도 네, 또 네.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시청자들한테 네.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네. 그 후원하는 캠페인도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님이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홍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생명을 구출하는 게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2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긴 한데, 2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월급이고 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생명을 구출할 수 있는 큰 거금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누구를 후원을 하려면 200만 원을 후원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사실 저희는 금액 액수에 상관없이 이제 구출 후원에 관련돼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1,000원, 5,000원, 10,000원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200만 원이 되면 한 분을 구출하고 하는데, 금액적인 거는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후원해 주셔도 저희는 늘 감사하고, 또 후원을 받아서 구출하는 분들도 충분히 감사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후원하면 되나요? 네, 자세한 거는 저희 홈페이지 nauh.or.kr에 들어오시면 이제 후원란에 네. 이제 자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이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조금이라도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그 후원하신 후원금은 투명하게
예, 이제 그 중국에 계시는 탈북동포 구출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이 그때 말씀하시길 후원 내역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신다고. 네, 네. 네, 그 믿고 후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슬슬 시간도 마무리할 시간이고 한데 네, 지금 이 인권 운동을 어떻게 보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앞으로 또 이제 경찰 행정을 전공하셨고 한데 네. 다시 시험에 재도전하거나 뭐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또 좀 더 이어서 뭐 미래에도 뭐 하고 싶다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없나요? 사실 꿈이라는 거는 자주 바뀌잖아요. 근데 꿈은 어디까지나 제가 추구하는 것이 꿈이고 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좀 바뀌었어요. 바뀐 게 저희가 제가 지금 몸담고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나우고 또 나우가 인권을 위해서 바로 행동하자는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북한 인권에 포커싱을 맞춰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전 세계의 인권 문제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에도 인권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인권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북한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도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한 거고 저희가 이거를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의 꿈은 이제 북한 주민들이 제도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억압을 받지 않고 인권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목표가 됐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거창한데 또 그걸 또 하나하나 지금 실행해 가고 계시니까 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출연 소감 한마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잘 몰랐는데 이제 여기 박성의 일일 MC님을 이제 통해 가지고 네, 알게 됐는데 저희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보신 분들이 계시고 안 만나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만나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제 속내를 잘 얘기를 안 하시고 그리고 또 표정으로는 굉장히 밝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북한에서 인권을 억압받으셨고 또 일부는 이제 마음 아픈 상처도 가지고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탈탈탈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시청하시면서 저처럼 이제 탈북 청년이나 탈북민들을 많이 좀 알아가시고 이해를 해 주셔서 나중에라도 혹시 이제 대면으로 만나시게 되면 좀 잘 따뜻한 한마디라도 이제 고생했다는 한마디라도 이제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탈탈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할 말을 네 감사합니다. 역시 홍보팀장. 네. 저는 지금 1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만남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촬영을 하면서 진짜 많은 걸 알게 됐고 저도 적은 금액이나마 나우에? 이번 달부터 나우에 정기 후원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적은 금액이나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나우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탈탈탈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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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꼭 대표님한테 전해서 협작질 아니고 뭐 하나 한번 해보자고 좀 얘기 좀 해요.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